네, 미적분 2-2-3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 맞네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강의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 다음 시간까지는 주로 외워야 할 공식 혹은 뭐 외워야 할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외워도 되긴 하지만 원리를 알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잘 외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공식들이나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잘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예전에 이제 점을 딱 찍어놓고 뭐 요 길이가 뭐 a, 요 길이가 뭐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a, b, 뭐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곤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도 또 있어요. 자, 여기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요 길이를 r이라고 해보고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삼각형 안에서 혹은 이제 이 각이 다른 사분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요 길이분의 x 좌표죠. r분의 a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요. 요 길이분의 y 좌표죠. 그러니까 r분의 b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양변에 r을 곱하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 즉 x 좌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양변에 또 r을 곱하면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b, 즉 이 점의 y 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점 좌표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점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 좌표 대신에 이렇게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좌표 대신에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말이죠.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선, 그걸 이제 동경을 하고 있는 각이 세타라고 할 때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 동경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동경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표현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나왔느냐? 자, 제가 여기 먼저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공식 중에 하나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제가 4분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제 이렇게 A, 이제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동경을 그었어요. 이 길이들이 이제 이렇게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 각을 뭐 베타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각을 제가 여기에서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점의 좌표 다시 요 방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좌표는 동경의 길이, 여기서 이제 1이니까 곱하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코사인 중심각 알파입니다.
여기 이제 y좌표는 똑같이 사인 중심각 알파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이 점 B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잠깐 멈춰놓고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코사인, 사인. 요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코사인, 사인이 x 좌표, y 좌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제가 여기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는요? 선분 AB의 길이 말고 선분 AB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 자, 루트 씌워서 제곱, 이 둘의 차의 제곱 더하기 둘의 차의 제곱. 근데 여기는 AB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면, X좌표끼리 차이는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자, 요 삼각형에서 말이죠. 우리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의 제곱을 표현하는 방식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에서 얘 제곱을 표현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두 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요 두 변에 끼인 각의 크기가 여기 나오게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자, A, B, C. 요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C라고 할 때, 요 B의 제곱이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로 표현되는 공식이 있었죠.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니까 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둘은 당연히 같겠죠. 저는 지금 얘의 제곱을 점과 점의 좌표로 표현하는 방식을 써봤고요. 자,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얘와 같게 되겠네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1 더하기 1, 2가 됐고요. 여기 2, 그러니까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내려갔는데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있죠? 그게 이제 1이 됐고,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있죠? 걔도 1이 됐고, 여기 곱의 2배,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 둘의 곱의 2배,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요 1 더하기 1, 2와 여기에는 2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뽑아볼게요. 마이너스 1을 뽑아보면,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리죠. 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공식을 도출을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 삼각형을 보고 이제 이런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됐죠. 자, 이걸 이제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공식들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저쪽에 칠판을 좀 지우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만든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실 때는 이 증명을 해보시면 이 공식이 더 잘 여러분에게 익혀지게 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식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공식에서 말이죠. 어떤 변형들을 해볼 것이냐. 이 시간에 있는 이 베타를요. 제가 마이너스 베타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자, 코사인 알파
하고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꿨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베타가 되겠군요. 그렇죠? 다음에 자, 여기 코사인은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텐데, 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변형 없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그대로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에는 이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물론 이 위에 공식도 외우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축으로 외우게 되는 공식, 첫 번째 공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걔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순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각들이 항상 알파, 베타 순으로 나온다는 걸 가정하면 이걸 좀 외우는 요령들이 있어요. 어쨌든 사실 외워야 되긴 하니까 우리가 요령으로 외우곤 합니다. 코코마사사. 예, 그러니까 코코마사사. 알파, 베타 그리고 부호 알파, 베타 순으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라면 코코마사사라는 단어로 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익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요, 어떤 일을 또 해보게 될 것이냐. 여기에는 요 베타를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로 바꿔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알아볼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자,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로 바뀌면은 여기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빼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까 잠깐 썼던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이 부분 따로 공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나의 덩어리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 좀 적어보고 할까요? 자, 요만큼으로 뭘 바뀌느냐?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이만큼 뭐가 되느냐? 이만큼은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쭉 적어보면 여기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얘 때문에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네요. 여긴 그리고 사인 베타. 여기는 이제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마이너스가 오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도 다 마이너스 곱할 텐데 얘를 먼저 좀 써볼게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얘를 그 다음에 쓰면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외워야 할 공식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부호 알파 베타 순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코코마사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곤 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여기도 다 알파 베타 부호 알파 베타 순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싸고 풀고 싸, 싸고 풀고 싸라고 기억하고는 하죠. 굉장히 유치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다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저 멀리 어딘가에서 싸고 풀고 싸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기억나면서 이 공식을 기억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증명하는 과정들 쭉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자, 저기 칠판을 좀 더 지워보고 필요한 공식들, 외워야 할 핵심 공식들을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구구단도 외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현재 보시면, 자, 사인 먼저 적어볼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는, 사코 풀코 싸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싸고 풀고 싸고요.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사사였죠. 그죠? 자, 그래서, 코코마사사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공식을 도출해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그렇죠. 코코마사사죠. 그러니까, 코마사사. 자,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그렇죠. 싸고 풀고 싸죠. 그래서, 싸고 풀고 싸 나오게 됩니다. 자, 이대로 기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이것들을 탄젠트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안에서도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될 테니까, 자, 이 분모 분자를 예로 나눠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이 안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최대한 등장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눠보면,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은, 이거는 이제 코사인 알파분의 베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어서, 얘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될 겁니다. 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자, 코사인 베타 약분되고, 여기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자, 여기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라고 외우곤 합니다.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1마 탄탄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풀탄,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자, 도출 과정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는 과정이 외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공식들을 외워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이 공식들을 외우기 전에 그냥 공식을 봐가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들이 뭐랄까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죠. 공식을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공식도 못 외우고, 그러니까 공식을 봐가면서 문제를 푸신다라면, 공식도 다 외우지 않고 문제도 외울 때 써먹어야 할 문제들도 다 풀려버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다 외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떠듬떠듬 공식을 보지 않으면서 꼭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코 풀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코마 사사.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다. 이겁니다. 저기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이 외워야 할 공식들을 복기해 보도록 하죠.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상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찍히고 있는 거겠지? 네, 나이스. 자, 여기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싸코 풀코 싸였죠. 그래서 싸 코 풀 코 싸 이렇게 외우게 되겠고요.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코코마사사라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약간 멋쩍어서 그런 거예요. 뭐 조롱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코코마사사 사 된단 말이죠.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분의 탄풀 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매년 강의하는데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요렇게 얘기하는 건. 자, 1마 탄분의 탄풀 탄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증명 과정 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안 외워도 됩니까? 외우셔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얘를 통해서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베타들이 다 마이너스 베타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안 변해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해봤자 그대로 코사인 베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부호가 변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분호가 플러스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을 선생님 저 외울 수 있습니다. 코코풀사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엄청 헷갈려요. 뭐가 코코마사사고 뭐가 코코풀사사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가운데 부호도 바뀐다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사사입니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가운데 부호가 바뀐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코사인은 부호가 바뀌어봤자, 중심각의 부호가 바뀌어봤자 그대로 코사인 베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부호가 바뀌어서 이 공식에서도 가운데의 부호만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의 부호가 바뀐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사코, 마코, 사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풀코, 사인데 가운데 부호가 바뀌면 여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호가 바뀌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탄젠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사코, 풀코, 사, 코사인은 코코마사사, 탄젠트는 1마 탄분의 탄풀탄이라고 익히는 게 오히려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 이거죠. 여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가운데들의 부호만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1마 탄분의 탄풀탄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공식을 토대로 우리가 파생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공식들이 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뭐가 있는가? 자, 바로 배각 공식이라는 겁니다. 배각 공식. 뭐냐 하면, 자, 그것들을 통해서, 자, 사인 2알파 같은 공식들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전에 이거 너무 그냥 적용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얘기해버렸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이용하다 보면 예전에는 구할 수 없었던 삼각함수, 사인 75도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75도는 45도 더하기 30도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이 45도나 30도에 대한 삼각함수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쭉 펼쳐서 이 공식의 구조에 맞게 쭉 펼쳐서 이 값들을 구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사코 풀코 사. 자, 코, 풀,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사인 75도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죠.
곱하기 코사인 30도는요,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죠. 더하기, 자, 코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고요. 사인 30도는요, 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4로 통분을 하게 되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사인 75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인 75도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계산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혹은 여기 코사인 같은 것도 코사인 몇 도라고 할까요? 코사인 15도 같은 것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이 15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60도 빼기 45도 혹은 45도 빼기 30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공식이 쓰인 거죠. 원래 코사인은 코코마사사인데 이건 마이너스 공식을 썼으니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 자, 코코 원래는 만데 얘는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사사. 그래서 사인 60도, 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코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쓴 김에 계산을 해보면 자,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더하기 사인 60도는요 2분의 얼마요? 네, 루트 3이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탄젠트! 이거는 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공식 적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구할 수 없었던 중심각에 대한 삼각함수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식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이 공식들을 가지고 파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공식도 뭐가 있는가? 바로 대각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사인 2알파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여기에는 이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는 사인 2알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베타가 다 알파로 바뀌니까 얘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얘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그냥 두 개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죄송해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 공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이것도 코사인 알파, 이것도 사인 알파 되니까 둘 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버리죠. 자, 같은 이유로 여기서 이제 코사인 2알파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2알파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베타를 알파로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었죠. 자, 다음에 여기 좀 공간을 좀 남겨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3줄 쓸 거. 이제 세 번째. 탄젠트 2알파. 똑같죠, 뭐. 이것도 이제 베타가 알파로 바뀌면 이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가 되니까 분모는 1마, 자,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됐고요. 이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니까 여기는 2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신에 이제 제가 이걸 왜 강조한다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하면 또다시 이 공식을 좀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반각 공식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요 코사인 제곱 알파를 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 제가 여기도 좀 잠깐 써볼게요. 여기는 코사인 2알파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또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걸 사인 제곱 알파는 하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돼요. 그 양변 2로 나누면은 이렇게 처리된다고요. 너무 대충 쓰긴 했지만 뭐 대단한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각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반각이잖아요. 우리가 요 반각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15도 같은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얘의 2배 30도가 된다 이겁니다. 사인 제곱 15도는.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이제 뭐 적당치 않긴 하지만 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선생님 여기 또 루트를 어떻게 씌워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한 예로 들어 보이기 위해서 적었을 뿐이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사인 15도를 구하진 않을 겁니다. 사인 15도는 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이번엔 또 뭐도 할 수 있느냐? 코사인 제곱 알파도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알파도. 이것도 얼른 볼까요? 자, 코사인 2알파는 여기다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를 넣으면 여기 코사인 제곱 빼기 1 이건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됩니다. 이거 넘기고 정리하면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비슷하죠? 자, 사인에는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고 코사인에는 플러스 이미지가 있다고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탄젠트는요? 탄젠트 제곱 알파는요? 선생님, 얘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뭐 이제 그 복잡하게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는 얘분의 얘입니다. 그럼 이걸 분모로 딱 분수를 만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는 2는 지워지고 얘는 그러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라고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자, 이것들을 기억하면 이번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공식들은 다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할 공식들 정리해 놓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트르르르 트르르르 트르 흐르 트르르르 흐르르르 트르. 요즘에 강의가 많아서 이 강의 촬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방학 중이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는 좀 더 바쁘잖아요. 자, 여기 외워야 할 공식도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그렇죠. 쌓고 풀고 싸죠. 그래서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쌓고 풀고 싸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얘는 코코마싸싸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코마 싸싸. 자,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었죠. 1마 탄탄분의 탄탄분의 탄풀탄이었다.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여기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여기 부호가 바뀌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네들 부호가 바뀐다. 라고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를 토대로 사인 2알파는 여기 베타가 다 알파로 바뀌어서 2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다음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다. 여기서도 이제 사인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네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반각 공식을 파생시킬 수 있었죠.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 알파는
2분의가 아니고,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자, 탄젠트 백악 공식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곱하기 탄젠트 알파다 라고 쓸 수 있다. 자, 이 공식들을 백지에 쓸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풀이 강의를 할 텐데 이 강의도 이걸 잠깐 멈춰놨다가 이걸 다 외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뭐 여러분의 자유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예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사분면의 각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하고 베타는 제1사분면이래요. 알파하고 베타는 제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사인 알파가 13분의 5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사인 베타는 베타를 얘기했네. 자,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보기에 있는 값들을 다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나 베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사인이나 여기도 이제 사인, 여기도 이제 사인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도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도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한다? 뭐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를 만들어낸 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13분의 5니까 13, 5 돼 있는 겁니다. 저 알파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각에 의해 이제 동경이 있죠. 그 동경을 우리가 x축에다가, 동경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추측할 수가 있죠. 대신 나중에 부호를 반영해 줘야 하겠죠. 13뭐 나오면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여기는 12가. 그럼 이 삼각형을 보면 코사인 알파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알파는 제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요? 얼마요? 13분의 12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요?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인 거 알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베타라는 각에 의해 만들어진 삼각형의 모양을 이 삼각함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5분의 3인 거예요.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니까 여기가 5, 여기가 3인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4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되고요.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되고요. 탄젠트 베타는 뭐죠?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 삼각함수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들을 써서 말이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싸고 풀고 싸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 싸고 풀 코사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사인 알파 얼마였더라? 13분의 5였죠. 코사인 베타는요 5분의 4였습니다. 코사인 알파는요 13분의 12였죠. 사인 베타는요 5분의 3이었습니다. 그럼 분모는 13분의 5, 13인과 5를 곱하니까 65로 통분되었고요. 분자는 20 더하기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5분의 5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처음에 공식 외우는 건 엄청 짜증나긴 하지만 공식만 외워놓으면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요. 예? 자, 얘는 이제 코코마 싸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부호가 달라지게 됐겠죠. 코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얘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됐고요. 싸 이렇게 됐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사인 알파는요 얼마요? 13분의 12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요 5분의 4입니다. 더하기 사인 알파는요 13분의 5고요. 곱하기 사인 베타는요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분모는 65가 됐고요. 여기 48, 여기 15입니다. 더하면 63이 되는 걸 알 수 있었겠네요. 약분 안 되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얘도 공식 써야죠. 자, 원래는 이제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인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분모 분자의 요 부호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원래는 1마 탄탄인데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원래는 탄풀탄인데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됐겠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얼마죠? 12분의 5입니다. 탄젠트 베타는요, 4분의 3입니다. 자, 탄젠트 알파 12분의 5 빼기 탄젠트 베타 4분의 3이 됐어요. 이 분모 분자에 있는 분수 형태 우리가 어차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 4 다 없앨 수 있게 곱하기 48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48 더하기 15가 됐고요. 분자는 48 곱하면 약분되고 4 곱해져서 20 빼기 48 곱하면 약분돼서 빼기 36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니? 네, 63분의 마이너스 16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문제 하나 또 볼게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7번 있는데 필수예제 7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6번은 그 다음에 풀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7번입니다. 보시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니까 제2사분면입니다. 알파는 제2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하려면 저기 코사인 하나 알려줬는데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걔네들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통해서 다른 삼각함수를 구하는 과정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한 거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해가지고 사인 구하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더해서 탄젠트 구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파가 제 2사분면이니까 여기 어디 동경이 있겠죠.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우리 이렇게 X축에다가 수선화발을 열어서 나오는 요 삼각형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사인 탄젠트를 추측을 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얘기를 해본 겁니다. 코사인이 이제 4분의 3 나왔잖아요. 자, 부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호를 무시하면 자 코사인이 4분의 3 나왔다? 여기 3 나온 거예요. 여기가 4, 3 돼 있다는 얘기 모양으로 치면 4, 3 죄송 여기가 3인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이가 뭐냐면 루트 7이 됩니다. 자, 부호를 무시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을 구한다? 그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요?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이 되는데 이 알파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었나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었죠. 그럼 거기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구하면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풀고는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다 좀 다시 보죠.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입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묻고 있던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를 구해보도록 하죠. 사인 2알파는요. 자, 사코 풀코사인데 그 사코 풀코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두 개의 사코가 되겠죠. 각은 다 알파. 그러니까
2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이겁니다. 2 곱하기 사인 알파 얼마죠? 4분의 루트 7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요. 코사인 2알파는요. 이거 이제 코코마 쌌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된 겁니다. 자, 코사인 제곱 알파 16분의 9입니다. 이게 사인 제곱 알파 16분의 7이죠. 그러면 16분의 2 되니까 8분의 1이 코사인 2알파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2알파입니다.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 어디 있어? 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인데 그 탄젠트들이 다 같은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마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풀탄 두 개의 탄젠트 알파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를 제곱하면 9분의 7이죠. 분의 자, 2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있는 분수 형태를 더 없애고 싶기 때문에 곱하기 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이제 9 빼기 7이니까 2가 됐고요. 분자는 약분되고도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루트 7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필수 예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하기 전에 조금 보충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 탄젠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는 직선이 있습니다. 요 각을 제가 여기서 세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이 직선의 기울기와 탄젠트 세타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 증가량은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점과 여기의 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게 x 증가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y 증가량이죠.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 기울기가 음수일 때, 즉 이 탄젠트 세타가, 자, 이 세타가 둔각일 때도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 중에 오른쪽 각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이 각 중에 오른쪽 각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각을 중심각으로 하는 탄젠트의 값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기울기 음수가 되죠? 그럼 탄젠트도 음수가 되니까요. 이게 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림을 조금만 작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y는 m-x 더하기 n-가 된 겁니다. 자, 요 각을 제가 여기에서 알파, 요 각을 제가 여기서 베타라고 할게요. 자, 요 각을 제가 이제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삼각형에서 이런 걸 우리가 외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이 외곽의 크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게 알파 더하기 세타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세타라는 것은요. 넘어가면 알파가 넘어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때 이 탄젠트 대각공, 이 덧셈 정리 공식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요. 자,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부호가 변하죠. 그러니까 자, 1 플러스 탄젠트 이제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분의 탄풀탄이니까 자, 탄젠트 베타 이제 원래 플러스인데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할 걸. 근데 뭐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말이죠. 1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뭐가 되느냐. 요 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탄젠트 값이 뭐가 되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M' 곱하기 탄젠트 알파 뭐가 되느냐? 요 알파라는 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탄젠트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 M 된다는 겁니다. 자, 분자는 탄젠트 자 베타는요 M 다시죠. 여기는 M 되는 거죠. 즉 이 직선들의 이 값이 이제 각도가 몇인지 모르더라도 직선들의 기울기만 알아도 그걸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게 이 탄젠트 1마 탄탄분의 탄풀탄에서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부호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기울기 분의 기울기 빼기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좀 여러분들 불확실한 것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요 백인데 얘 중에서 어디를 빼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이 각도 선생님 제가 잘 봤는데 요걸 세타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아닙니까? 이 각도?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안 구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계산할 때 이 각도 애초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에서 뭐를 빼느냐 이게 은근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중에 항상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만을 구하는 공식을 그냥 공식으로 이걸 정리해 놓도록 생각을 한 거예요. 예각이라면 일단 이 두 각 중에 어떤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할지는 고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경우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요 각이 예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걸 제가 여기에서 이 값을 제가 편성해서 이거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이 다른 각에 대한 그 탄젠트 값은 뭐가 되느냐?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K라고 했을 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가 되느냐? 이거 파이에 대한 거니까 자 탄젠트 세타 똑같이 쓰고 부호 바뀝니다. 즉 마이너스 K라는 거죠. 자, 얘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한 걸 K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K가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각이라고 우리가 한정 짓는다면 자,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이게 예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각이 예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그건 무조건 양수화 된다 말입니다. 양수화 된다. 그래서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요. 이것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이게 예각이었으니까 이게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얘에 대한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둔각이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고 여기가 이제 세타 여기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얘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걸로 공식을 바꿔서 보게 된다 이거예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만 생각한다라면 그럼 이제 이걸 뭘 해서 구하더라도 그걸 다 양수로 바꿔주면 그게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얘에 대한 탄젠트는 음수가 나오고 얘에 대한 탄젠트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얘를 구하더라도 그걸 얘에 대한 탄젠트로 바꿔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만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면 되느냐? 이걸 항상 양수화시켜주면 됩니다. 절대값 씌워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도 m-에서 m을 뺄지 m에서 m-를 뺄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나오는 것 중에 우리는 양수인 것에 대한 탄젠트 값만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탄젠트 값이 둔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예각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항상 예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조정을 한다라 치면 이걸 양수화 시켜주시면 된다. 이 둘에 대한 탄젠트 값은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한다라면 둘 중에 양수인 것만은 우리가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게 될 거고 절대값을 씌우게 될 때에는 이렇게 이 m-와 m 중에서 무엇에서 무엇을 빼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얘기가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으로 탄젠트를 구하면 그게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안쪽 각이 되었건 바깥쪽 각이 되었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묻는다라면 그러면 요 두 각의 차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한 다음에 차가 이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지만 구한 다음에 그걸 양수화 시켜주면 이 두 각 중에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 필수예제 6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래요. 또 하나는 y는 2x 더하기 5라고 직선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각의 크기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탄젠트 세타. 이제 그림을 놓고 보면 x축이 있을 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음수인 상태에서 좀 가파른 기울기가 나오게 됐겠죠. 얘는 기울기가 이제 2이지 않습니까? 꼼꼼히 그려야 되나? 여기가 이렇게 있고 얘는 기울기가 2죠. 얘도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데 1보다는 더 가파르니까 좀 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얘가 y는 2x 더하기 5. 좀 더 이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리려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y는 3x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요각을 알파, 요각을 이제 베타라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 이 경우에는 얘가 100% 예각이 되겠죠. 이게 세타. 얘에 대한 이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죠. 이때 자 1마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1마 탄탄인데 이제 이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가운데 부호도 바뀌죠. 1풀 여기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 탄젠트 자 베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각에 의해 만들어진 탄젠트 값은 직선의 기울기다 마이너스 3. 자 탄젠트 알파는요 요 각에 의해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다 2라는 겁니다. 다음에 탄젠트 베타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빼기 6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에서 1 나왔다. 이제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예각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으니 만약에 그 예각이 바깥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오게 되는 요 값은 만약에 얘에 대한 우리가 탄젠트를 구한 거잖아요. 얘에 대한 탄젠트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싶다?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만약에 이게 둔각이었다라면 이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왔겠죠. 그럼 이제 이 바깥쪽에 탄젠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호만 바꿔서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질문을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물어봤으니까 애초에 이거를 고민 없이 바로 절대값 씌웠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건 얘에 대한 탄젠트 값인데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둔각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바깥쪽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해야 했던 거죠? 그럼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요 공식을 쓸 때 1,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할 때 계산해 놓고 절대 값을 씌우면은 고민을 좀 적게 하고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 부호를 놓고 마이너스를 놓고 양쪽이 이 순서를 양쪽 인수를 바꿔 잘못 쓰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분자가 5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5분의 5. 근데 절대 값 씌우면 어차피 1이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번외 얘기이긴 한데 구한 탄젠트 값이 1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는 45도인 것을 알 수도 있었겠네요. 뒤에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꼼꼼히 다시 보시고 충분히 익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